저는 전적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도체나 회로 쪽에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전공 수업이 이론 위주라서 실질적인 깊이나 진로 확장성이 아쉬웠고 실제로 선배들 취업 사례를 보면서 이 상태로는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경북대 전자공학부 정도면 커리큘럼도 괜찮고 연구실 인프라나 졸업 이후 진로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물론 서울권도 생각했었지만 5월 말쯤 마음을 먹은 시점에서는 전공 실력도 토익도 완전히 0이었기 때문에 인서울 전형은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도스쿨 원장님과 상담하면서 지금 준비해도 충분히 직업국 전형으로 합격 가능하다는 피드백을 듣고 경북대로 목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전적대학이 지방 거점군립대 전자공학부였고 동일 계열이긴 했지만 당시 과 분위기가 공부보다는 노는 분위기에 치우쳐져 있어 저 스스로 더 발전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전만 공부해도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입 제도를 알아보다가 지호급 편입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나은 환경과 수준 높은 경쟁 속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3 대학 입시할 때부터 경북대 전자공학부에 가고 싶었으나 입시에 실패하면서 성적에 맞춰 다른 지방 국립대로 입학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학 입학을 하게 되어서 입대하기 전 2학년 1학기까지 비대면 수업을 수강했던 것과 희망하여 진학한 학교와 전공이 아니었기에 학업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이 편입학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자고 생각하다 보니 만족스럽지 못한 학교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경상도에 거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일계인 전자공학과 중 가장 높은 학교를 가고 싶었고 경북대 전자공학과에 편입하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편입시험을 준비한 제일 큰 이유는 취업 때문입니다. 편입에 관심 갖기 전에는 딱히 취업에 대한 고민을 깊게 안 했었고 막연하게 졸업만 바라보면서 지냈는데 어느 순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과 사기업에 모두 강한 전기공학과로 편입을 결심했습니다. 인서울과 지거국 편입시험을 준비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교육의 질 차이가 나면 안 된다였습니다. 상위 지거국인 부경 전축만 가도 교육의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의 질이라는 건 학생들이 어떤 이론들을 가르쳐 주었을 때 흡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고 생각했고 낮은 대학들은 그로 인해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인서울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가성비가 극악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등록금과 비싼 생활 물가를 감당하며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을 포기하고 간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직업국을 선택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군대를 다녀온 후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대에 진학하였습니다. 취업을 위해 전문대에 왔지만 전문대를 다닌다는 것이 평범하지 않고 불편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늦은 나이에 진학하였기 때문에 1년을 수능에 투자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학년 겨울방학 때 취업을 위해 토익 공부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알고리즘에 의해 토익 편입을 알게 되었고 토익 편입 정도면 취업 준비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같이 병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토익 편입으로 직업국을 가면 적어도 학벌로 불편한 순간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재수를 고려했지만 솔직히 다시 수능을 준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편입이라는 선택지를 알게 되었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업국 편입을 선택한 이유는 부산대나 경북대만으로 저 스스로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판단하였고 토익과 전공 공부 위주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휴학 없이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7월 말부터 토익 공부를 시작해서 8월에서 9월 초 약 6주 정도 학원 다니며 집중해서 준비했습니다. 8월 말에 첫 시험에서 755점, 바로 이어서 본 9월 초 시험에서는 860점이 나왔고 여기서 멈추고 전공 공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욕심내서 더 올릴까 고민했었는데 시도스쿨에서도 그렇고 실제 사례를 봐도 750에서 800 중반이면 커트라인 넘기에는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전공 전념한 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토익을 준비한 건 2024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전공 공부에 725점을 취득했고 이후 전공 공부에 집중하느라 잠시 토익은 멈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점수대가 다소 애매하다고 느껴서 2학기 중간쯤 다시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한 끝에 800점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총 공부 기간은 약 35일, 9월 달에 약 4주 정도 하고 12월 중순에 약 1주 정도입니다. 토익 성적은 915점이고 2개월 정도 집중해서 준비했습니다. 토익 공부는 토익 기출 단어장, RC, LC 개념서, 기출 문제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단어장은 꾸준히 매일 외우고 LC, RC 개념서를 다 푼 뒤에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매일 풀고 시험을 쳤습니다.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험에서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훈련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학원 없이 학교 도서관에서 독학으로 토익 815점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토익 시험에서는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지 못했지만 매일 단어를 암기하고 틈틈이 이동 시간마다 영어 듣기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리딩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리스닝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여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익 성적은 935점이고 3, 4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토익 점수는 940점이고 5개월 준비했습니다. 저는 독학하지 않았고 토익 학원 5개월 다녔습니다. 제 토익 성적은 920점입니다. 1학년 겨울방학 2달, 2학년 여름방학 1달, 총 3개월 학원 수업을 들었고 2학년 2학기에는 9월, 10월, 12월에 시험만 응시하였습니다. 토익 성적은 910점입니다. 약 2개월 반 정도 토익 학원을 다니며 준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 2등급 정도의 기초 실력은 갖추고 있는 상태였고 수능 직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토익을 준비한지라 영어 감각을 크게 잃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편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9월 중순부터였습니다. 토익은 7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약 6주, 전공은 9월 중순부터 시험 전인 1월 말까지 약 4.5개월 정도 투자했습니다. 편입을 늦게 시작한 편이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블록별로 계획해서 오전에 복습, 오후엔 강의, 밤에 문제풀이를 위주로 돌렸습니다. 특히 전공은 시도스쿨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면서 1순환 개념, 2순환 문제풀이, 3순환 실전 모의고사식으로 구조화된 방식이 시간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토익 공부 기간은 처음에는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27일 해서 725점을 받았고 두 번째 공부할 때는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총 7일에서 800점까지 올렸습니다. 전공 편입 준비 기간은 9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총 123일 동안 공부를 하였고 편입 인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9월 말이었고 시험 직전까지 매일 루틴을 지키며 준비하였습니다. 토익 준비는 2개월, 전공 준비는 5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토익은 1월에서 2월 2개월 동안 준비하였고 전공 공부는 시도스쿨을 통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전적대와 병행하면서 학점도 챙기면서 편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전공 공부에만 시간을 매진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1회독을 마무리한 시점은 12월이었으며 N회독을 시작한 시기는 1월부터였습니다. 토익 4달, 전공 4달 공부했습니다. 총 8개월 걸렸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했습니다. 토익 준비 기간은 학원 수업 3개월 수강하였고 2학년 2학기에는 매달 시험 응시했습니다. 전공 준비는 2학년 2학기 종강하고 나서 1개월입니다. 우선 편입은 1학년 입학 당시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준비 기간으로 본다면 토익은 약 2개월 반, 전공은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약 3개월 정도입니다. 참고로 2학년 때 컴퓨터공학으로 전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C언어 등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베이스는 어느 정도 갖춘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인강이랑 학원 중에 뭐가 좋을까 고민도 했지만 시도스쿨은 편입 전공 커리큘럼이 워낙 체계적으로 짜여 있었고 제가 목표로 한 경북대 전자에 딱 맞는 과목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어서 바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1, 2, 3순환 구조가 확실해서 어디까지 해야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실전 기출 문제 기반 구성이라서 시험장에서 본 문제 같은데 싶은 경험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질문 답변을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유용했습니다. 공부하다 막히는 부분을 남기면 선생님들이 하루 이내로 답변을 주셨는데 단순한 정답만 주는 게 아니라 풀이 흐름과 배경 개념까지 잡아줘서 제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 편입 준비를 시작할 때에는 공부 범위도 너무 방대했고 독학으로는 시간 내에 끝낼 수 없겠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편입 커뮤니티를 통해 시도스쿨을 알게 되었고 단계별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다는 점이 믿음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개념 강의, 문제풀이, 모의고사 강의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강의를 반복 수강하면서 이해를 다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라는 고민이 컸는데 시도스쿨은 선생님들이 시키는 순서대로 하면 된다 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서 계획 세우는데 에너지 낭비 없이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편입시험을 치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알아보던 중에 직어국 편입시험은 시도스쿨이 유명하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스쿨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다가 전년도 시도스쿨 편입학 통계 분석을 보니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편입학 합격생 중 거의 대부분이 시도스쿨 수강생인 것을 보고 경북대 전자공학부에 편입하려면 시도스쿨을 무조건 수강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편입시험을 칠 때는 학교 수업과 병행해서 준비했고 시도스쿨에서 전자회로 1순환만 수강해서 다른 과목들은 독학이었습니다. 기출문제만 보고 독학해서 합격해보자고 생각했으나 불합격을 하면서 다음 해에 휴학을 하고 시도스쿨을 수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경북대를 포커스에 맞춘 인간 강의였고 앞 기수 선배들의 합격률을 보았을 때 열심히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과 편입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시도스쿨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4-5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비동일 게임을 감안했을 때 독학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랑 같은 전문대를 다녔던 친구가 시도스쿨을 듣고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합격한 것을 보고 나도 인강 들으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선택했습니다. 정말 후회되는 것 중 하나이지만 저는 커뮤니티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편입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편입 카페를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전공 공부 경우에도 동일계이기 때문에 종강하고 혼자 문제 풀어보면서 리뷰 정도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종강하고 알렉산더와 헤이트 교재를 풀어보면서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솔루션이라도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카페에 들어갔고 시도스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도스쿨이 직어국 편입 중에서도 전기, 전자 전공 대비 인강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다른 선택지를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의 목록을 확인하였을 때 한 달 동안 해볼 만한 양이라고 생각했고 다 소화만 한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 번에 확실하게 합격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제게는 자기만족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편입이라는 선택도 결국은 제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결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확실하게 합격을 하여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인 커리큘럼과 합격 사례가 많은 시도스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공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시도스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건 내가 만든 결과가 내 삶을 바꾼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불과 5개월 전에는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하루하루 공부 루틴을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원하던 학교에 합격해 있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땐 너무 얼떨떨했는데 곧바로 다음 도전에서도 이렇게 몰입하면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난 공부에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는 공부도 결국은 방향성과 반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늦게 시작한 사람도 정확한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느낌이라 뿌듯했습니다. 편입 이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업 시간만 봐도 앞자리 경쟁이 치열하고 학생들 모두가 높은 수준의 질문과 활발한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학습 환경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교수님들 역시 연구 실적이 뛰어나고 수업 외적인 전문성도 높아 자연스럽게 더 배우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단순히 편입에 합격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후의 진로인 취업, 학부 연구생 활동 등 더 넓은 목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시험 직전 벼락치기 스타일이었는데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매일 복습하고 자정 논문서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고 저 역시 루틴을 잡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입은 단순한 편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미래에 대한 고민의 폭도 넓어졌으며 제 스스로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것이 가장 달라진 점이고 전적대에선 내가 뭘 배웠고 지금 뭘 배우는지를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학업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시도스쿨에서 2학년 중요 과목 5개를 듣고 3학년 수업을 들으니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이 무엇에 대해 배우고 있고 배우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제공하는 세미나, 공모전, 활동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전자공학과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의 공부 열정들이 넘쳐나고 저 또한 무리 안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목표를 더 높게 잡는 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은 이번이 처음이라 설레이는 기분도 들고 몇 달 만에 편입 준비생에서 편입 합격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체감도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확실히 달라진 부분은 마음속에 여유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내 신분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학교를 물어보면 전무대 나왔다, 2년제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춤거렸던 게 일상인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부산대 다닙니다라고 말을 하니 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일단 제가 편입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불편이 없습니다. 사실 직업국이 학벌로 버프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취업 시장에서는 디메리트는 없이 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살아가며 불편이 없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전문대를 다닐 때는 저 자신에게 당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속상했지만 지금은 너무 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원하던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간절히 바라왔던 목표를 직접 이루어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큰 성취감으로 다가왔고 그 경험 덕분에 무언가에 더 주도적으로 나서고 도전하려는 자신감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또한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해냈다라는 감정이 더 크게 와닿았고 제 선택에 대한 확신도 한층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